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8시 라이브는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노년 건강을 준비하는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의 첫 주인공으로 저희 비욘디 채널에서 항상 무릎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죠.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 심장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이 무릎에 항상 좋은 정보를 제시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손님으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게 바로 무릎 환자가 이미 된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운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네.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뒤에는 직접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제대로 된 운동 방법까지 소개드리니까요. 보시면서 이론도 배워가시고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을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무릎 건강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슬라이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죠. 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이라서요. 이미 이제 무릎이 아파졌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실제로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게도 되고 그래서 이미 무릎 환자가 되었다면 이제 운동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네. 이걸 갖고 주제를 갖고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딱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무릎 건강에 있어서 정말 근육이 중요할까였거든요. 사실 뭐 관절이나 그런 것만 생각하지 근육 운동이 얼마나 도움될까 사실 체감이 일반인들은 안 오시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무릎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운동해라, 운동해라 그랬는데, 네. 야, 진짜 근육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럼 물론 이제 우리가 논문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 근육 운동이 이 무릎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염을 호전시키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네. 분들,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건 거지. 일반인 논문 내용 보면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2013년도 국민건강 통계인데요. 네, 화면에 아마 자료가 나올 텐데요. 네. 잠시만요. 2013년도에 이제 원래는 국민건강 통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요. 전체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당뇨, 고혈압, 뭐 관절염, 뭐 이런 만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항목 중에서 골관절염이 들어갔었어요.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귀중한 저희한테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요, 위에 표에서 보면은 골관절염의 유병률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병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보시면 무릎 관절의 방사선학적 유병률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영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찍었을 때 거기에 이제 골관절염이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65세 이상 보통 이제 노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65세 이상으로 보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9.3% 그러니까 약 한 쉽게 얘기해서 10% 정도 네. 되는 거죠. 10명 중 1명 정도. 네, 1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3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사선학적 유병률을 살펴보면은 남자는 10명 중에 4명인 거예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한 7명인 거니까 그 실제로 네. 우리가 병원에 와서 이 사람이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가 안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4배가 더 많은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엑스레이상 보이는데 자기는 불편하지 않아서 병원을 안 오는 사람이 4분의 3이고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는 반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맞아요.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엑스레이가 관절염이 있는데 왜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은 4배나 되고 여자는 2배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아프면 절실해서 왔겠죠. 그렇죠. 그죠? 아프면 바로 그러니까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덜 불편하다는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덜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은 있지만
그래 환자라고 할 정도로 치료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 집단인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이 10명 중에 1명 65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 4명 비율 이렇게 차이가 되는 엄청 거예요. 났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남자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뭐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뭐 같은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엑스레이상도 보면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근데 뭐 엑스레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잖아요. 4배가 되니까 여기는 10명 중에 4명이 되고 여기는 10명 중에 6명이 되니까 6, 7명 4배에 되니까 2배니까. 네, 간격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는 망가져 있는 사람의 간격이 적은데 왜 병원에 나타나는 환자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데이터에서 근거를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결국은 근력이 아닐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활동력이 좀 많고 여자들은 활동력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적고 그렇죠. 근력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적고 남자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검사해 봤을 때 네. 남녀 모두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네네. 많지만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훨씬 네. 여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그게 데이터만 봐도. 남녀의 근력이나 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네. 근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제 네. 데이터는 아니고 네. 정부 데이터를 제가 갖다가 본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남녀에서 근력 차이가 있고 근육 차이가 있다는 건 되게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거가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느냐에 따라서는 뭐 그거는 뭐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근육이 이렇게 영향을 네, 미칠 수 네, 있다는 네. 거. 그럼 이제 저희가 운동을 배워보고자 하는데 네. 근력의 중요성을 알았고 네. 건강 회복에 있어서 운동의 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에요. 네. 요거는 인제 저희가 우리가 인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는데 진짜 운동이 효과가 있나? 맞아요.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우리가 덕분에 나라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과학기술정통부에 연구도 했었고 지금 현재 인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덕분에 저희 병원 안에 이렇게 스마트 운동 재활시, 소도구 운동 재활시 그래서 인공지능 운동 재활 리빙 랩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서 인제 연구를 했었었거든요. 네.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인제 공경식 연구원도 저희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아마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인제 무릎에 인공관절 인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했었는데 오늘은 인제 무릎이 주제니까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재활 운동을 이렇게 시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데 진짜 그러니?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제 운동들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중심 잡는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들도 하고 뭐 앉아서 다리도 하고 이렇게 꼭 말처럼 이렇게 끌고도 가고. 실제 네. 환자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을 시킨 거예요.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인제 파란 거는 우리가 운동을 강제로 시킨 사람들, 네.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운동을 안 시킨 사람들을 갖다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인제 운동 직후에 그다음에 운동 후 1개월 그다음에 2개월, 3개월을 이렇게 운동을 시켜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별표 쳐 놓은 거 있잖아요. 네. 통증하고 여기 조종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증 면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게 파란색이 운동을 시킨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통증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네요. 네. 운동을 시키는 군에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능적인 면을 갖다 환자들한테 "어떤 면에서 유리해 보입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운동을 시킨 사람들이 당연히 높아요. 그다음에 인제 무릎이 항상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면은 무릎 구부리는 거 펴탑 구부렸다 하는 거가 정말 힘들다고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보면은 약간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운동을 시킨 쪽에서 무릎이 더 잘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고 조금이라도 나은 그럼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근력 부분에서도 종국에 가서는 비슷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처음에 1-2개월 때 확실히 더 빨리 회복되는 요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 지구력 또한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그래프랑 확연하게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잖아요. 확 차이가 나네요. 3개월 때 그러거든요.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운동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딱딱해질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예. 보면 유연성도 훨씬 더 증가돼요. 아 그냥 근력 운동만 해도. 네네네. 그리고 심폐지구력도 증가되게 되고 어. 지금 보행 면에서도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우수한 요런 면들을 보이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연구한 결과에서 얻게 됐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정부에다 보고를 한 사실이니까. 혹시 좀 네. 궁금한 게 네. 조정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의미하는 건가요? 조전력은요. 전체적인 거를 다 보는 건 거예요. 음. 근육하고 균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들을 갖다 테스트하는 검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뭐 저쪽으로 빨리 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훌륭한 거잖아요. 아 그죠? 같은 행위를 할 때. 네네네. 아 예 그런 뭐 그런 거군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운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사람들이 뭐 "아프면 그냥 누워 있어라. 네. 다치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네네네. 가 아니라 정말 운동을 오 해 주는 게 빠르게 네. 회복되고 재활되는 데 도움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인제 저희가 운동을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네. 뭐 선생님이 뭐 미리 부탁을 하셔 네 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인제 4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제 허벅지 운동을 하는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허벅지 운동을 하는 법을 우리가 인제 스쿼팅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쿼팅 같은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년기에서는 절대로 쪼그려 앉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쿼팅 같은 거를 하더라도 우리 소위 옛날에 기마 자세 있잖아요. 아 요렇게 네네. 약간 기마 네. 자세. 기마 자세까지만 하는 미니 스쿼트 정도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부담이 적은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갖다 우리 공경식 어 건강운동 관리사 선생님이 이따가 보여주실 거고요. 혹시 실례지만 그 노년기에 네. 쪼그리면 안 되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맨날 네.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해 네. 주거든요. 우리가 쪼그려 앉는 거 우리나라가 방바닥 생활 때문에 네. 쪼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음. 무릎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손으로 보여 드릴까요? 네. 우리가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옆에서 요렇게 보시면은요. 네. 서 있을 때는 이렇게 100% 정도 이렇게 닿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구부리면 접촉면이 구부릴수록 15분의 1 까지 줄어들어요, 우리가 쪼그려 아. 앉으면은요. 근데 체중은 위에서 그대로 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옛날에 봤던 물리 우리가 표면적이 작으면 압력은 똑같고 체중은 똑같고 그러면 압력이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아 거예요. 이 작은 표면에 그 힘이 다 실려 네. 버리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방바닥에 앉을 때 다리 펴고 앉아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양반다리 안 합니다. 근데 양반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반다리를 하려고 쪼그려 앉으려 내려가고 올라갈 때 다 망가지는 건 그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예. 거죠. 네. 그래서 쪼그려 앉으면 안 되는데 딥 스쿼팅 하는 자세가 완전히 쪼그려 앉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젊은 친구들한테는 허벅지 운동, 대둔근 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쪼끔 위험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항상 미니스컷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도 어떻게 보면 네. 노년기에 맞춘 운동을 준비하는 네네. 거죠.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 우리가 뭐 꼭지점 댄스 그러는데 꼭지점 운동 찍기 운동인데요. 요거는 인제 균형 감각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선생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뭐냐면은요. 앉아서 우리가 인제 TV 같은 거 보고 있고 뭐 아니면 사무일 같은 거 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인제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을 아마 우리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가 항상 여러 관절염 환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운동화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몸하고. 제일 편하게 네. 간단하게. 언제든지 뭘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걷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잘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서두르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운동을 할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운동이 정확한 자세인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운동은 제가 뭐 물론 가르쳐 드리고 또 좋은데 저같이 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뭐 가르쳐 주는 게 별로인 것 같아서 네. 우리 그 가천대병원에 아까에서 저랑 같이 이제 국가과제도 같이 하셨고 왔던 우리 공경식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우리 공경식 선생님은 그 우리 슬라이드 좀 잠깐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잘생기셨죠? 아. 공유 선생님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그 문체부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대한 선수 트레이너, 그다음 미국 교정운동 전문가 자격증도 갖고 계십니다. 현재는 저희 병원에서 저랑 같이 우리 국가과제를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운동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왕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에서도 이사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하고 정보를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왼쪽에 지금 계신데요. 딱 지금 나오시기 전인데 좀 잘생기셔서 옆에 가기가 무섭네요. 네. 제가 그러면 직접 자리를 옮겨서 관리사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좀 배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오늘 여기서 직접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운동관리사 공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머리가 작고 잘생기셔서 아, 제가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머리가 한 2배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을 배워볼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총 4가지 운동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피디님이랑 같이 제가 운동을 좀 진행할 거라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노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태가. 그래서 일반인한테 쉽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첫 번째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은 허벅지 근력 운동, 한마디로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네. 저와 함께 마주보고 한번 서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바닥은 허벅지 위에. 네. 네네. 네. 손바닥은 허벅지 위에 올려주고요. 네, 우리 이렇게요? 발은 한 어깨 높이 정도로 네, 서시면 됩니다. 어깨 너비로. 네. 그리고 우리 무릎은 고정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쓸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빼면서 뒤로 내려가 보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가면 되나요? 저는 손이 무릎 밑 정도까지만. 무릎 밑이요? 네, 밑 정도까지만 밑 온다고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땐 상체를 먼저 드는 게 아니라 네. 접었던 고관절을 펴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에 힘이 와야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허벅지 뒤쪽이랑요,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오면은 운동을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아마 근육이 조금 단축돼 있거나 네. 좀 뻣뻣하신 분들은 네. 뒤쪽에 있는 근육의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막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 할 때 막 무게를 들거나 더 깊이 내려가거나 막 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좀 노년기를 위한 운동이라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년기라서 최대한 항상 말했지만 제가 안전하지만 도전적으로가 제 운동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제가 도전적으로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볼까요? 5개 알겠습니다. 정도. 천천히 내려갈 건데요. 이때 무릎을 막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는 게 아니라 네. 무릎은 고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만 뒤로 뺐다가 네. 그리고 다시 고관절을 편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 자, 4개만 더. 네. 4개만 더. 네.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뒤쪽 근육이 조금 느낌이 올 때까지 네.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시고. 둘, 셋. 올라가고. 다시 2개 더. 이렇게 넷.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좋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느낌이 좀 오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거를 좀 몇 개씩 몇 세트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네. 15개씩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하라고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15개씩 3세트.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게 혹시 어떻게 무릎 관절 같은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이 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허벅지 근육 자체가 좋고, 음. 그리고 어떤 균형력이 좋으면 당연하게 무릎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근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이건 충분히 노년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쵸. 막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통증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네. 적당히 딱 느낌이 오면서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운동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지점 찍기 운동인데요. 꼭지점 찍기 운동.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정면을 바라보고 운동을 한번 해볼 네. 건데, 바르게 선 상태에서 우리 앞과 옆, 뒤에 임의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이 앞과 옆, 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살뿐히 들어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네, 살뿐히, 이렇게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점을 찍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점을 찍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점을 찍고, 그래 돌아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근데 은근 중심 잡기가 힘든데요. 힘드시죠? 네. 그래서 이 운동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네. 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에 수술하신 분들은 이 운동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낙상에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다가 확 넘어져 버릴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되 도전적으로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의자, 네. 의자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의자가 준비되어 있죠. 저도 여기 의자가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의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네. 이렇게 가뿐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네. 우리가 아까와 동일한 운동을 진행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 선을 찍고, 저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앞에 선을 찍고, 찍고, 네, 그리고 옆에 선을 찍고, 네, 뒤에 선을 찍는데요. 네. 이때 최대한 몸이 움직이거나 네.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기준을 딱 잘 잡아놓고, 네. 그리고 다리를만 이용해서 네. 우리가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어느 정도 멀리 찍어야 되나요? 멀리 찍을수록 좀 운동 효과가 좋은 건가요? 그쵸. 그래서 임의선을 설정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쉽다. 나는 더 어렵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 선들을 더 멀리 있다 생각하고 최대한 멀리 한번 찝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최대한 통증이 없도록. 네. 너무- 통증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니까. 맞습니다.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처음에는 좀 가깝게 안전하게 해보다가 이게 조금 쉬워지면 조금 더 그렇죠, 멀리 찍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뒤 옆으로. 네네. 이거는 몇 개씩 몇 초씩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찍는 거를 하나로 해서요. 네. 한 10번 정도. 네. 10번 정도를 양발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3세트 정도 진행하면은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실 아까는 좀 근육을 쓰는 느낌이냐면 이번에 균형을 엄청 신경 써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 능력이 엄청 증가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허벅지 근육이나 아니면 우리 엉덩이 근육들을 네.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노년기 분들은 요거를 안전하게 딱 짚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냥 안 잡고 해봤는데 힘든데 네. 노년기 분들은 더 힘드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거를 꼭 챙기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운동은 저희가 한번 앉아서 진행해 볼 건데요.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네, 나란히 앉아서 앉아주시죠. 네. 네, 이렇게 앉아서 진행할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식으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 앉았을 때도 우리가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집에 저희는 이렇게 슬라이드 보드를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집에 이런 보드가 없으면 책받침이나 아니면은 좀 미끄러질 수 있는 아크릴판 같은 것들을 네. 사용하시면 좋고요. 조금만 뒤로 가요. 네, 조금만 뒤로 가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닥에 놔두고요.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마찰이 없는 바닥에는 우리가 양말만 신고 아. 충분히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가 좀 다 미끄러워서 네, 쓰시는 맞아요. 점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한쪽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다 찍어보는 거죠. 네,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찍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별로 안 들어오는데?
그럼 조금 더 세게 눌러볼까요? 더 세게 눌러야 되는 그쵸, 거죠? 그쵸. 아, 그래서 그냥 올려만 놓는 건 줄 알았어요. 어, 네. 바닥을 좀 쭉 네. 눌러주시면 네. 허벅지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네. 들어오시죠? 확실히 누르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이렇게 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힘 힘 들어오시죠? 이 오금 쪽이랑 네. 이 뒤쪽에 확 힘이 들어오네요. 맞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천천히 폈다가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져오는 건데 네. 조금 쉽죠?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앉아서 하니까 편한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르신분들은 낙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네. 이게 의자에 어느 정도 걸터 앉아야 될까요? 너무 깊게 앉으면 이게 뭔가 걸릴 것 같아서 다리 허벅지가 여기에. 그래서 저는 네. 걸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자세.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편하다.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나와서 네. 우리가 상체를 나와서? 편하게 세울 수 있는 자세에서 네. 천천히 구부렸다가 폈다를 진행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은 네. 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몸은 바르게 좀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운동효과가 덜한 거죠? 네, 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상체를 편하게 세우신 다음에 네. 그리고 무릎을 폈다가 구부렸다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딱 웃긴 게 아까 것들은 조금 서서 하니까 힘들었는데 네. 이건 너무 편하게 여기만 딱 자극을 해주면서 운동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여기 뒤쪽에 쫙 느낌이 오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동이 좀 쉽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세게 누르시면 됩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힘을 더 세게만 주는 네, 거죠? 맞아요. 바닥을 조금 세게 눌러주신 다음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은 그만큼 근육은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니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한 몇 번 정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운동도 아까 운동처럼 10개에서 15개 정도를 3세트 정도 진행을 제가 권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양발로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네. 세게 근데 확실히 네. 힘을 이렇게 세게 주니까 저도 힘들 정도로 네. 딱 효과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편한 운동이니까. 네. 자, 그리고 네. 마지막 운동은 걷기 운동인데요. 네. 저희가 한번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해 볼게요. 이거를 다시 네. 이쪽에 놓고 놓고 네. 저희가 흔히 걷는 운동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의 걷는 키워드는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무게 중심이고요. 무게 중심, 네, 무게 중심. 두 번째는 팔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폭입니다. 보폭이요. 네, 보폭입니다. 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 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좀 빠져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그냥 이 다리만 이렇게 옮기기 바빠요. 네. 이렇게 옮기기 바쁜데 사실은 우리가 걷는 동작은 내 무게 중심이 계속 이동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한쪽 다리가 든 상태에서 뒤쪽 다리가 밀어내면서 내가 걸어가는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앞에 다리에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뒤에도 밀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제가 좀 쉽게 바이킹 운동이라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발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발을 앞뒤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네, 한쪽 다리를 들고 들고 그리고 이쪽 다리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네, 들고요. 이거 들고 이쪽 다리 밀어주면서 천천히 이 고관절에 이렇게 네, 이동을 시키는 거죠. 네. 앞으로 갔다가 오. 다시 뒤로 갔다가 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것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그게 걷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습관이 들어야 네.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내가 다리를 뒤로 펴는 때 쓰는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내 근육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뭔가 뒤에서 탁 밀어주니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저희가 보폭 얘기했잖아요. 네. 보폭이랑도 가장 연관성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이킹 타듯이 네, 바이킹 타듯이. 밀어주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쉽게 운동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팔의 움직임인데요. 팔의 움직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스마트폰을 하시다 보니까 걸어가실 때 이렇게 팔을 움직이지 않고 가시잖아요. 좀비처럼 저도 이러고 다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걸어갈 때 중요한 역할이 다리도 있지만 팔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이 어떤 회전력을 만들어서 내 다리에 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팔에 대한 움직임이 적어지면 균형 능력이 떨어져요. 팔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걸어가다 보면은 막 몸이 흔들려요. 근데 내가 팔을 사용하다 보면은 몸에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잡기가 쉽거든요. 좀 더 낙상 사고의 위험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맞아요. 특히나 지금 어르신분들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팔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체의 어떤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바이킹 탔잖아요. 네, 이렇게. 바이킹 타는데 우리가 왼발이 나갈 때는 항상 오른팔이 쓰이거든요. 네. 이렇게요. 네. 근데 보통 운동을 제가 시키면 보통 막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은 발, 같은 손으로 이거 어렵거든요. 네. 군대 가면은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왼쪽 다리를 앞에 두고 우리 오른쪽 다리 또 뒤에 뒀잖아요. 네. 우리가 바이킹 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하고. 팔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팔도. 네. 그리고 팔을 내리면서 다시 갔다가 두 개의 요소를 한 번에 운동을 하는 거군요. 그쵸, 맞습니다. 네. 팔을 사용하면서 걷는 거죠. 이것들이 연속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동작이 되는 거겠죠. 요게 습관이 딱 들여오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팔, 다리를 이렇게 협응적으로 사용해야 어떤 내가 걷기를 할 때 추진력도 얻고 다양한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좋은 것 같은 게 특히 저희가 주제가 환자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미 아프신 분들일 텐데 저희가 막 운동하면은 막 무게 들고 너무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걷기 운동 이런 거로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막 못 걸어서 오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걷기 방법만 알려줘도 잘 걸어 나가세요. 진짜로. 딱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걷기 방법만 알려드려도 네, 아프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냥 계속 불안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움직임들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들만 잘 회복시켜도 어떠한 기능적이나 통증에 대한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혹시 어떤 걸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보폭인데요. 보폭이요. 네, 흔히 우리가 넓게 걸어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넓게 걷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네. 난 단순히 넓게 걸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중심의 이동이나 아니면 팔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네. 그냥 단순하게 네. 이 상체가 많이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이상하게 걷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나 또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넓게 이렇게 걷게 되면은 뭐가 문제죠? 낙상에 또 굉장히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보폭으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자, 우리 아까 보폭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요소들을 잘 이행하면 보폭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나 근력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넓게 걸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릎이 수술했던 이미 분들이는 조금 노년분들이나.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폭을 만들어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보폭이 넓고 좁고에 뭐 정답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보통은 키에서 한 100을 뺀 정도가 나에게 맞는 보폭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보폭들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들이 선행적으로 잘 일어나야 그만큼의 보폭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개선해 나가다 보면 본인한테 적당한 보폭을 찾아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처음엔 되게 너무 조심해서 보폭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오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렇게 네.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아프고 네, 고통스럽고 맞아요. 힘드시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네. 더 넓게 그 팔의 움직임을 쓰고 무게 중심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보폭은 나오게 됩니다. 도전적으로 아까 도전적으로. 안전하지만 네, 도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 팔에 이거랑 걷는 보폭이랑 그리고 하나가 이 발의 움직임이었잖아요. 중심, 네, 무게 네. 중심 이동. 이거는 되게 알겠는데 저희가 노인분들을 보면은 혹시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교수님 저 궁금했던 게 이 노인분들을 보면은 항상 팔자 걸음을 하시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팔자 걸으면서 터덜터덜. 이게 근데 발의 방향은 11자가 좋은 게 아닌가요? 왜 요소 세 가지 중에 없어가지고요. 그냥 궁금해서. 네, 우리 선생님이 잘 얘기해줬지만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걷는 방법들이 있는데 무릎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뚜껑뼈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요 방향성이 앞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무릎도 앞을 향하는 게 좋고 발도 앞으로 향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가 제일 효율적인데 문제는 연세가 드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무릎만 앞으로 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발은 조금 편안히 걸으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걸어줘도 상관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엄청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로 걷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관절염은 이 안쪽에가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면 체중이 실리는 것이 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덜 편한 거죠, 이게. 11자로 하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하는 게 좀 통증이 네. 완화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힘이 그쪽으로 많이 안 가게 되니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오다리가 돼 있으니까 힘이 많이 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밖으로 돌리면은 힘이 바깥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다리 약간 뭐라 그럴까 팔자걸음. 그 팔자걸음식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통증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네. 적응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팔자걸음을 하면은 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가 좀 덜 하잖아요. 우리 네. 외줄타기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걷는 거보다 이렇게 팔자로 걸으면 좀 더 안정성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네. 그것까지 뭐 관절염이 있는 상태까지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꼭 뭐 11자로 교정을 해야 한다 이런 네. 건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무릎의 방향인가요? 그렇죠. 무릎의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는 우리가 뚜껑뼈가 앞을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운동 직접 배워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중요 요소가 뭐였죠? 안전하면서도 네. 도전적으로. 도전적으로. 네. 저희가 이 알려드리는 운동은 다 노년분들을 위한 운동이니까 무릎 환자분들이시더라도 이 운동을 직접 해보시고 아까 또 통계를 네. 봤잖아요. 정말 개선되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리 또 질문 뭐 여기 질의응답 서서 할까요? 네, 질의응답 진행할 텐데 여기 의자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아,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서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시연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네. 감자칩 매니아님이 이거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오늘 거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요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플 때는 그냥 쉬어버려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쉬어야 되는 무릎이 있고요. 아플 때 운동을 해야 되는 무릎이 있는 거예요. 항상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아픈데 운동하면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급성 증상들, 급성으로 손상받은 것들은 거기서 더 운동을 하면 2차적인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뼈가 부러졌다, 골절이 됐다. 그 상태에서 운동하면 뼈는 더 틀어지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운동하면은 더 인대가 더 찢어져 나가겠죠. 이런 급성 손상들은 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만성 증상들이 있잖아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아파오다 어느 날 더 아프고 어느 날 좀 덜 아프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해버리면 허벅지 근육이 마르게 되고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 무릎으로 가는 부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부담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면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면 허벅지 근육은 더 마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을 좀 소염제 같은 걸 먹으면서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붓게 되고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적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감소되고 그럼 덜 아프니까 더 운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급성적인 뭐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쉬는 게 중요하지만 네. 관절염 같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님 질문인데요. 최근 한쪽 무릎의 불편감으로 MRI 검사를 했는데 십자인대 중 후방인대가 안 보인다고 재건술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친 적 없는데 후방인대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건술이 필요한 건지. 현재 뭐 55살이시고 경사진구에서 걸으면 불편감이 있긴 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무릎은요, 우리가 고관절 같은 경우는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볼앤 소켓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 자체가 이렇게 안정성을 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발목 같은 경우는 밑에 발목뼈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경골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쉽게 얘기하면 이 판판한 면에다가 동그란 공을 갖다 놓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굴러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반월상 연골이고, 우리가 텐트를 쳤는데 빳빳하게 유지를 시키려면 얘들을 끈으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인대인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는 4가지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보통은 재건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못 걸어 다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3개의 인대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아주 좋은 상태라면은 그것이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사실은 언젠가는 옛날에 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보통 후방 십자인대는 자연 치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5세 여자는 인대를 우리가 수술하는 이유는 사실은 걸으려고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른 인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정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근육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다만 인대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불안정성이 있으면 특정 자세에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써야 하는 턴을 하는 것들. 운동들, 네. 활동력이 엄청 강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야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는 건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활동력이 나는 그런 운동 같은 거는 안 하는 사람이고, 난 평소에 걷는 운동 정도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인대를 무조건 재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편적인 예로 70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마라톤을 완주해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해야죠.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회적인 나이는 70세지만 실제로 활동적인 나이는 4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거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네. 평소에 많이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제 55세 여자분이신데 나는 운동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일상생활만 하셔. 뭐 저는 60인데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만 하는데 걷는 정도 운동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꼭 인대 재건술을 하라고 권유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인대 재건술을 하는 이유는 2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인대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 가속화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연세가 드셔서 관절염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설령 없더라도 근육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굳이 그 상태에서 인대 재건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55세 정도지만 나는 뭐 55세라도 상당히 많은 운동을 하고 나는 활동적 운동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인대 재건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일상생활 정도만 하고 그냥 즐겁게 살아갈 거야. 그러면은 인대 재건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활동성의 정도에 그렇죠.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혹시 그럼 그 내용 중에 후방인대가 없는 게 좀 경사진으로 올라가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인대의 작용은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땅에다 대는 경우에는 네. 근육이 한 60-70% 작용하고 인대가 30-40%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대가 설령 4개가 다 없더라도 걸을 수 있어요. 아, 못 그래요? 걷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상. 근육이 인대가 4개가 근육이 60-70% 작용하니까. 근데 대신에
발을 이렇게 드는 순간에는 인대가 60~70%가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30~40%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대가 없게 되면 빠지는 느낌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 그랬다가 다시 발을 대면은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 생길 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특히 계단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리막길 내려가는 거가 상당히 힘들 수 있겠죠. 그 영향이 있긴 있겠네요. 네, 영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김세용님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유산소 데드리프트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네. 두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떤 게 도움이 더 될까요? 아마도 유산소 데드리프트라는 말이 데드리프트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조금 동작을 빠르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숨이 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산소적인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요거 한 거를 빠르고 네, 많이 하다 네, 보면 조금 빠르고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유산소적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당연하게 좀 다이어트에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용님은 요거 기억하셔서 무릎 건강, 근육도 강화하면서 유산소 효과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흰둥이와 푸드리님 질문인데요. 수술 후에 얼마 후부터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거 정확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그래요? 예,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인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 인공관절은 바로 움직이려고 수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복귀를 바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의료 천국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의사로서 아니면 의대 교수로서 그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은 희생들이 가해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단연코 저는 임상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공관절 수술하고 그날 수술한 날 네. 혹은 다음 날 보통 퇴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을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싸고요. 입원비도 많이 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과잉보호하듯이 약간 병원이나 이렇게 의료 체계가 환자분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도 더 병원에 있거든요. 있다가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 충분히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대도 만약에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만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인대는 바로 걷게 만듭니다. 네. 인대 수술한 다음에는 이게 요즘에는 최신 트렌드는 이게 조기 재활이고 조기 체중부하고 조기 근력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연골 손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골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치유 시간을 준 다음에 보행을 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운동도 걷기 운동 네, 같은 가벼운 그럼요. 운동은 네. 할 수 있다. 네, 걷는 거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걷기 운동 직접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블버블님 질문 중에 요거 좀 재밌어 보여요. 하루에 만보 걷기. 이거 무릎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아까 관절염 있을 때 운동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저는 그냥 하루에 1시간 걸으시라고 그러거든요. 다만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1시간씩 아니면 만보 걷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보를 걸으려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가 정상적일 때 이거 다리가 무리가 가지 않는 한에서는 1시간 걸어도 됩니까? 됩니다. 2시간 걸어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분 걷다가 힘들다? 좀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걷고 또 한 10분 걷다가 힘드시면 또 쉬었다가 다시 걷고 그렇게 끊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지금 아픈데 걷는 거는 미련한 거고요.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걸으셔도 된다고 저는 항상 심각한 얘기합니다. 통증만 없으면 그럼요. 스스로 페이스를 잘 조절해 가면서 네네. 얼마든지 걸으셔도 좋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 질문인데요.
혹시 조금 더 빠르게 걷는 것이 좋을까요?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걷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요. 빠르게 걸으면 훨씬 더 힘들 것 같고 천천히 걸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상 속도로 걷는 거가 사실은 제일 편한 거거든요. 네. 당연히 정상 속도보다 빠른 거는 굉장히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근력을 좀 더 키우겠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른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1.2배에서 1.5배 정도, 1.5배 정도 속도로 걸으라고 그러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면 한 2배 정도 걸으라고 그럽니다. 걷는 속도를 좀 네. 빨리. 대신에 아까 우리 공 선생님이 설명해 줬듯이 체중 이동을 정확하게 하면서 걷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속도는 그 정도로 하는데 오히려 너무 천천히 걷잖아요. 그럼 너무 천천히 걸으면 사실은 이렇게 한 발을 들고 있는 자세를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균형 잡기도 힘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천히 걷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슬렁 걷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운동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 거는 오히려 훨씬 더 힘든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래서 지점 한 지점 제대로 네. 자세를 취하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주로 권유하는 거는 1.2배에서 1.5배 정도 걸으시라. 조금 자기 무릎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라.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근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 때문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답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 시간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무릎 환자나 고통을 좀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항상 관절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가요. 인생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갖다 안 늙게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잘 늙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늙어가고 천천히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식 선생님께서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운동을 할 땐 안전하지만 도전적으로 네, 하시면은 더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워보신 운동 선생님 말대로 안전하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안전하고 도전적으로 해보시면서 무릎 환자분들도 무릎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너에